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밝기, 폭발의 포효, 하늘에서 춤추는 색상에 매료되어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누가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화약의 정확한 비율을 계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둠 속에서 다음 불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터지도록 각 조각을 배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가장 조용한 사람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으로 주의가 산만해질 때 인내심과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깨어나고 오랜 시간 고독한 성찰에 익숙한 저와 같은 엘리트 투자자와 사상가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확실한 지도자였던 미국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한 세기에 걸쳐 관찰된 적나라한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시간과 일관성의 힘에 대한 결정적인 실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이 100m 달리기와 같다고 믿습니다. 근육이 가장 탄탄한 사람이 승리하고 처음부터 폭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은 체스 경기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아마추어가 보드 중앙에 집중하는 반면 마스터는 자신의 말을 모서리, 즉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무의미한 게임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중앙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상대는 이미 무적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거대한 체스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워렌 버핏을 만나기 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과정에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불안한 침묵을 유지해왔다. 서구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고요함은 나약함, 자신감 부족, 지연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종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에 파괴적이고 건설적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자신의 지능을 증명하기 위해 무대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연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먼지가 가라앉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이미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때까지 조용히 작업하며 각 조각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끈질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가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깊이 사랑하는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는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게임에서는 리듬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파민 함정에 빠진다. 4년마다 열리는 선거의 흥분, 월스트리트 분기 보고서의 아드레날린이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망각합니다. 장기 전략에는 슬로건이 아니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내린 결정인 1대1로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보조금, 교육개혁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각각은 당시 쓸모없거나 심지어 비생산적이라고 여겨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박수를 구한 적이 없다. 그는 서방 언론에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스타일은 미국 마케팅에 익숙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나 버핏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바로 리듬이라는 점을 즉시 인식합니다. 마라톤 우승을 위한 완벽한 케이던스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법칙입니다. 승자는 결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 가장 뚜렷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철학을 심오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행되지는 않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단조로운 결단력으로 움직이며 어느새 이미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열어놓는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토끼가 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고 우리의 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너무 많은 소음을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내분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며 피할 수 있었던 장애물에 의해 곁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판단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패턴을 지적하기 위해 왔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대영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같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누가 침묵 속에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 장기적인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술, 에너지, 교통, 교육 등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과 화려함을 거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계획은 아니었다. 주민들이 자고 있는 동안 집의 기초를 교체하는 것처럼 부문별로 한 점 한 점 꼼꼼한 작업이었다. 서방이 주장하는 동안 중국은 행동했다. 미국은 혁명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반면 중국은 시대에 따른 해결책을 선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선거를 4년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대를 기준으로 40년을 생각합니다. 이 두 리듬이 같은 무대에서 만나면 더 열정적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항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시합과 같습니다. 전투기는 지친 상태로 첫 라운드에서 쉬지 않고 펀치를 날립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세상은 진짜 위험은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벤저먼 그램, 과 나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의 힘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01의 365제곱과 0.99의 365제곱은 첫날에는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극심해진다. 중국 부상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누적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매년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가 중국에서 졸업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모방에서 파괴적인 혁신으로 발전합니다. 운송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합니다. 인구통 계약적 보너스는 감소하지만 디지털 보너스는 증가합니다. 생산 체인이 완성되어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이 생성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더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차오리 멍어의 정신 모델에서 우리는 이것을 랄러펄루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상승하고 안정적이며 거의 되돌릴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며 반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약해졌다고 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리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토론하는 동안 중국은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사이 중국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차이는 1년 안에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안에 전체 국가를 분리합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진 두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마침내 중국의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시장을 따라가며 순간의 열기 속에서 사고 팔며 변동성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버핏처럼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만료될 자산을 인내심 있게 축적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시스템, 문화 및 의사 결정 모델을 관찰한 결과의 냉담한 결론입니다. 중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관찰자로서 중국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일관성입니다. 국가가 행동보다 논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내부 신뢰가 침식되고 미래에 대한 합의가 사라질 때 국가는 자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싸우는 내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나라는 이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경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며 많은 대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공정한 경주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누가 가장 화려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심지어 누가 분기에 가장 좋은 수치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게임입니다. 미래를 정의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오늘날의 선택이 어떻게 축적되어 그 결과를 만들어낼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결정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거의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크고 다양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며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념, 문화, 제도, 장기적인 집단적 사고방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인재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중국에 의해 한 단계씩 추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어려운 순간에 빛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당황하지도, 절망하지도, 상호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분석이자 진로 수정이자 약점 강화였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숙련된 투자자와 같습니다. 그는 절망 때문에 팔지도, 행복감 때문에 사지도 않습니다. 다음 움직임을 조정하고, 배우고, 준비하십시오. 세계는 위기의 순간에야 중국의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음이 아닌 구조에 집중하는 중국의 능력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속도가 아니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미국 문화는 즉각적입니다. 지금 결과를 원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원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미국은 분기마다 선거에서 선거까지
스캔들에서 스캔들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중국은 수십 년 안에 생각합니다.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산만해지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능력 덕분에 상승 궤도는 거의 중단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침묵을 약점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소란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배해왔습니다. 진정한 힘에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통해 증명됩니다. 중국이 이 논리를 입증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과일은 오래전에 심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은 10년 전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감동을 주는 인프라는 20년 전 축적된 기술로 구축되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글로벌 영향력은 30년 전 이루어진 전략적 조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 기반은 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미국이 갑자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식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실제 전쟁터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이해하고 침묵을 선택했다. 말에 익숙한 미국은 소음을 선택했다. 둘 다 이유가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가만히 있는 쪽이 승부를 더 잘 본다. 비명소리가 가득한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전략을 조정하고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 침묵의 힘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선택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 자유, 빠른 대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만든 이유입니다. 중국은 일관성, 규율,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슈퍼 프로젝트의 온상이 된 이유입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강력하지만 서로 다른 리듬을 생성합니다. 이제 세계는 보기 드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도는 가속화되는 반면 미국의 속도는 단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중국이 단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약하지는 않지만 날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나는 종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해질 때까지 축적되는 전략에 의해 조금씩 형성됩니다. 중국은 우회적인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강물이 천천히 팽창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곡선, 우회로, 내부 장애물로 가득 찬 강처럼 보입니다. 둘 다 발전하지만 안정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지정학적 경쟁을 그토록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세계가 이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 힘을 이해하면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다. 불안의 대가를 이해한다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적응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계획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 그 거리가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잔인함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은 것이다. 중국은 더 빠르지 않고 더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거의 무적의 구조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과 방향을 재평가합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박해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성급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장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비결입니다. 중국에는 바로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가장 화려한 움직임을 보이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적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더 열정적으로 토론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있게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마침내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포장된 길 위에 서 있다. 미국은 따라잡기 위해 경주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 이상 미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본 기업, 사람, 국가의 모든 성공 사례에서 살아남고 번영한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이거나 가장 지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주의가 산만해지는 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큰 계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결코 세계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중국의 모멘텀은 단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압력, 제재, 기술적 장애물, 공급망 문제 등 그 어느 것도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느리지만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안정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길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론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녀는 구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동안 그녀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분명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누구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미국이 시간과 규율만이 만들 수 있는 법령으로 이를 뒤집으려고 열띤연설에 힘을 쏟는 동안 중국은 침묵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 교육, 생산망 개선, 효율성 문화 육성에 수십 년을 투자한 국가는 도박이 아니라 유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거 주기마다 전략을 바꾸고 계획을 수사로 행동을 양극화로 바꾸는 나라는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만간 말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를 구별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훌륭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남을 비난하는 능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누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재능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몇 년 후에야 결실을 맺는 것에 투자하는 용기였습니다. 돈을 잃고 시장을 비난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잃은 것을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희생양을 찾는 나라는 결코 진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힘을 정의하는 것은 그 숫자, 무기 또는 거창한 발언이 아닙니다. 혼돈을 질서로, 빈곤을 번영으로,
꿈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중국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경제학이나 사회학 교과서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자라서 뽑힐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고 가지가 부러지기 어려울 만큼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과실로 인해 자국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은 패배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멈추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수십 년간의 묵묵한 노력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중국에 늦게 깨어났다. 그것들은 마치 지평선에 형성된 파도처럼 갑자기 나타나고 그것이 해변에 닿으면 모두가 그것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 엔지니어 군대, 기술 발전, 전략적 인내 등 이 모든 것이 1년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흔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익었으니 세계는 중국이 우연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두 가지 불변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인내는 승리의 어머니이고 준비는 시간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미국은 한때 이 분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심는 대신 자신의 씨앗을 소비합니다. 건물을 짓는 대신 누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지평선을 보는 대신 팽미러를 위해 싸웁니다. 동시에 중국은 완벽함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실행함으로써 전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잃어버린 땅을 만회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아직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는 운동과 진보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녀는 약속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끈질기게 버티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이를 이해했다. 이제 전 세계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씨앗이 심어지는 곳은 바로 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의 승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